안녕하세요. 실버라디오 지금이 청춘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입냄새입니다. 에이, 내가 설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코가 자신의 냄새에 익숙해져서 무뎌지거든요. 단순히 위생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사실 입냄새는 사회적 관계도 불편하게 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친구가 미묘하게 몸을 돌리거나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앉지 않으려 하는 순간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왜 나만 피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면서 자존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입냄새는 고립감을 부르는 잔인한 적입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다가도 옆 사람이 슬며시 자리를 옮기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데도 직원이 빨리 지나가려 합니다. 버스에서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아무도 앉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뒤쪽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웃음도 사라집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럼 실버라디오 지금이 청춘,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아침에 일어나서 손으로 입김을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이 냄새가 왜 나이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입냄새라는 불청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입안에는 무려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동물원 같죠. 젊을 때는 이 동물원이 잘 관리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침 부족이에요. 침은 입안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침샘이 게을러집니다. 하루에 나와야 할 침의 양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마르면서 세균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더욱 줄어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침에 더 심하구나 하고 납득이 가시죠? 두 번째는 치아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집니다. 마치 옛날 가구 틈새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이 틈새에 음식 찌꺼기가 더 잘 끼게 돼요. 그리고 치아 표면도 거칠어지면서 세균이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잇몸 약화예요. 젊을 때는 건강했던 잇몸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 염증이 바로 입냄새의 주범 중 하나거든요. 잇몸병이 있으면 잇몸 사이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네 번째는 혀의 백태 문제입니다. 혀 위에 하얀 이끼 같은 게 끼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백태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 두꺼워져요. 백태는 죽은 세포와 세균, 음식 찌꺼기가 뭉친 것으로 입냄새의 80%가 여기서 나온다고 해요.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는데 나이가 들면 혀의 기능이 약해져서 백태가 더 잘 쌓이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병이 생기면 신냄새가 올라와요. 요즘 속이 자주 쓰리다 하시는 분들 중에 입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섯 번째는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용하는 약들이 늘어나죠.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병약 등 많은 약들이 입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입이 마르면 앞서 말한 침 부족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면역력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입안의 나쁜 세균들을 억제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서 알아서 처리했던 것들을
이제는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이 7가지가 모여서 입냄새 칠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씩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면 정말 지독한 입냄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순히 양치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냄새가 안 없어져. 하고 속상해하셨던 분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적을 알면 이기는 방법도 있거든요. 생강이 입냄새에 좋다고? 그냥 옛날 할머니들 얘기 아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에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현대과학으로 완전히 증명된 겁니다. 생강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천연 구강청정제였던 셈이죠. 생강 속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비밀병기는 진저올입니다. 이 성분은 입안의 나쁜 세균들을 잡는 경찰관 역할을 해요. 특히 입냄새의 주범인 황화수소를 만드는 세균들을 99% 이상 죽여버립니다. 마치 강력한 항생제처럼 작용하지만 몸에는 전혀 해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 쇼가올인데 이건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잇몸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뿌리부터 차단해버려요. 세 번째 히어로는 시네올. 이 친구는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고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더 많이 나오게 도와줍니다. 침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균도 씻겨나가고 입도 촉촉해지죠. 네 번째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인데 이건 천연 방향제 역할을 합니다. 나쁜 냄새를 좋은 냄새로 바꿔주는 마술사 같은 존재예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서 실험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생강 우린 물로 입을 헹군 사람들의 입냄새가 30분 만에 7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단 한 번 헹구기만으로 말이에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강을 씹은 후 침을 검사했는데 침 속의 항균 성분이 5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생강의 매운맛 자체가 침샘을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 침 분비량이 생강 하나로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말라가던 강에 물이 다시 흘러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생강이 입냄새에 좋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비밀이 아니었어요. 인도에서는 2000년 전부터 생강을 구강청정제로 썼고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생강은 입속의 독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도 생강을 씹어서 입냄새를 없앴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던 생강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생강은 위장에도 좋아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잡아줍니다. 소화를 도와주고 위산 분비를 조절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입냄새도 개선해줘요. 정말 완벽한 천연 입냄새 치료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과학자셨던 것 같지 않나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 거야? 궁금하시죠?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금 생강 가글법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특별하죠? 엄지손가락만한 생강 한 토막을 준비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되나?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3-4조각 썰어주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면 생강의 소중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마치 비타민이 열에 파괴되는 것처럼요. 물을 끓인 후 불을 끄고 1-2분 정도 식혔을 때 그때 생강 조각을 넣어야 해요. 온도로 말하면 8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뚜껑을 꼭 덮고 10분간 기다리세요. 이때 향기가 솔솔 올라오는 게 정말 좋아요. 10분 후에 보면 물이 연한 노란색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물입니다. 찬물에 바로 우리면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서 효과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뜻한 물에 우려야 합니다. 얼린 생강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하게 식힌 후 양치를 끝내고 이 황금물로 30초간 입안을 골골 헹구고 뱉으면 끝. 하루 아침 저녁 2번만 하세요. 두 번째는 슈퍼 치약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평소 쓰시던 치약을 칫솔에 짜고 거기에 생강즙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한 방울로 효과가 있을까?
있습니다. 생강의 항균 성분은 워낙 강력해서 한 방울만으로도 치약의 세균, 억제 효과가 2배로 늘어나요. 생강찜 만드는 법도 쉬워요. 엄지 손톱만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거즈로 꼭 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일주일은 쓸 수 있어요. 단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비상용 생강법이에요. 갑자기 사람 만날 일이 생겼는데 입냄새가 걱정될 때 쓰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생강을 연필 심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서 혀 밑에 살짝 넣고 씹어보세요. 처음엔 좀 맵겠지만 30초만 참으면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매운맛이 침샘을 강하게 자극해서 침이 팍팍 나와요. 침이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세균도 씻겨나가고 입냄새도 사라집니다. 외출할 때 작은 통에 생강 조각 몇 개 담아서 다니시면 언제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둘째, 냉동 생강은 2-3개월 내에 써야 해요. 그 이후에는 향과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 생강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하셔야 해요. 처음 쓸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이상이 없으면 늘려가세요. 넷째,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생강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약 효과와 겹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팁 하나 더. 생강차로 만들어서 마셔도 좋아요.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고 몸에도 좋습니다. 차로 마시면 목 안쪽까지 깨끗해져서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될까? 하고 의심스러우시죠? 딱 3일만 해보세요. 3일 후면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으로 생강이 떨어졌을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천연 재료 소개가 끝난 후에는 입냄새가 지속될 경우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설명드렸으니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동네 밥가글 할아버지 있잖아요. 예전에는 입냄새 때문에 손자들도 피해 다녔는데 소금물 가글이랑 녹차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손자들이 먼저 달려와서 할아버지 뽀뽀해주세요 할 정도로 변하셨답니다. 자, 그럼 이 2가지가 왜 이렇게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소금물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소금물 가글은 정말 오래된 방법이에요. 우리 할머니들도 다 해오던 방법이죠. 소금이 입속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없애거든요. 마치 소금이 세균들한테 여기서 나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소금은 세균의 벽을 부숴버려서 세균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잇몸이 부었을 때도 가라앉혀 주니까 일석이조죠. 소금물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반작은 술만 넣으면 돼요. 너무 짜게 하면 입이 아프니까 바닷물 맛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을 입에 머금고 가글가글 20초에서 30초 정도 해주세요. 목 뒤쪽까지 닿도록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면서 하면 더 좋아요. 다 끝나면 뱉고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완벽해요. 언제 하냐고요? 하루에 2번 양치하고 나서 하거나 잠자기 전에 하시면 돼요. 이제 녹차 얘기를 해볼까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냄새를 없애는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마늘이나 양파, 생선 먹고 난 후에 그 독특한 냄새를 없애는데 정말 탁월해요. 카테킨이 입속에서 냄새 분자들을 잡아서 중화시켜버리거든요. 게다가 입속 세균들이 자라는 것도 막아줘요. 녹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2-3잔 정도 따뜻하게 마시면 돼요. 식사하고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면 소화에도 좋고 입냄새도 없어져요.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시고 입에 댈 수 있을 정도로 식혀서 마시세요. 2번째는 녹차로 가글하는 거예요.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2-3분 우리고 식힌 다음에 입안을 헹구면 돼요. 30초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이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소금물과 녹차는 서로 다른 일을 해요. 소금물은 세균을 직접 죽이는 일꾼이고 녹차는 냄새를 없애는 청소부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쓰면 더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로 가글해서
밤새 자란 세균들을 없애고 식사 후에는 녹차 한 잔 마시거나 녹차로 가글 하면 완벽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소금물 가글은 하루에 2번만 하세요.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짜게 하면 입안이 상할 수 있어요.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저녁 늦게 마시면 잠 못 자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만약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소금물은 잠시 쉬고 녹차만 드세요. 상처에 소금물이 닿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혹시 약 드시는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소금물이랑 녹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본을 빼먹으면 안 돼요. 양치질이 제일 기본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2번은 꼼꼼히 양치해야 하고 치실도 쓰고 혀도 닦아야 해요. 치과에도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 받으시고요. 소금물이랑 녹차는 이런 기본 관리에 더해서 하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만약 이런 걸 다 해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위장병이나 당뇨병, 콩팥병 같은 다른 병 때문일 수도 있고 코나 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입냄새만으로도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기도 해요. 마치 몸이 여기 좀 봐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소금물이랑 녹차를 열심히 써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구취는 80%에서 90%가 구강 내 원인 때문이지만 나머지 10%에서 20%는 다른 곳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입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잘 관찰해 보시면 어떤 병일지 짐작할 수 있답니다. 먼저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과일 냄새는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당뇨가 심해지면 몸에서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달콤한 과일 냄새를 만들어내거든요. 만약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도 자주 보면서 이런 냄새가 난다면 병원에서 당뇨 검사를 받아보세요. 암모니아처럼 톡 쏘는 냄새가 난다면 요독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몸속 독소가 쌓이면 이런 냄새가 나요. 다리가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들고 피곤함을 자주 느끼신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위장 문제도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위암, 흡수장애 등 내장 질환이 생겨도 입냄새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그 냄새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입에서 나게 돼요. 속이 자주 쓰리거나 트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음식 냄새 같은 게 계속 올라온다면 위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코나 목 쪽 문제도 있어요. 고기가 썩은 것 같은 안 좋은 냄새가 날 경우 축농증, 비염, 편도선염 등 코나 목의 질병을 의심해봐야 해요. 부비동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질환도 구취의 원인이 되거든요. 코가 자주 막히거나 누런 콧물이 나오고 목이 자주 아프시다면 이비인후과에 가보세요. 당뇨, 결핵 등의 전신질환이나 약물 장기 복용도 입에서 냄새가 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오래 드시는 어르신들은 약 때문에 입이 마르면서 세균이 더 잘 자라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기본적인 구강 관리를 다 하고 소금물, 녹차도 꾸준히 써봤는데 2주 이상 입냄새가 계속 나면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입냄새와 함께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면 더욱 빨리 가셔야 해요. 예를 들어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속이 계속 쓰리다든지 하는 증상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치과에 가서 구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치과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내과나 이비인후과로 가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께 언제부터 입냄새가 났는지, 어떤 냄새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시면 진단에 도움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치료가 가능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입냄새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몸과 상쾌한 입냄새 둘 다 지킬 수 있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소금물 가글과 녹차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입냄새가 확실히 좋아져요. 박각을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집에 있는 소금이랑 녹차면 충분하니까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지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신 있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밝게 웃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건강한 입, 상쾌한 숨으로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2주 정도 해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니어분들과도 소통해 보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라디오 지금이 청춘이었습니다.